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뭐냐면 블로그 이름을 정하거나 블로그 타이틀을 프로처럼 꾸미지 않는다면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어떻게 꾸미고 어떤 이름으로 정해야지만 매출로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이미지화된 단어를 사용하여 이름을 정할 때 매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첫 이미지 3가지를 프로처럼 꾸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충 꾸미기 때문에 아무리 글이 상위에 노출이 돼도 매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영역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틀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블로그를 방문했을 때 처음 보는 영역이 바로 타이틀입니다. 이 타이틀 이미지가 프로처럼 보여야 되는데 대다수가 굉장히 등한시하면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로그 이름입니다. 블로그 명이라고 하죠. 블로그 명에 따라서 글이 상위에 노출이 돼도 사람들이 클릭을 하거나 또는 글의 내용이 전문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닉네임입니다. 별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영역을 보면 블로그명과 별명, 이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단어가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조사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로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비스 루이스가 단어와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리법으로 저지방 당근 케이크를 상표만 다르게 붙여서 2개의 집단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에는요, 상표에는 아름다운 전원의 경치가 그려진 그림을 넣었고요, 건강에 유익한 식품임을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어떻게 썼냐면요, 금방 간 당근과 햇빛에 잘 마른 씨 없는 건포도, 고소한 피칸, 상큼한 향료와 간 나은 달걀을 넣어서 만든 저지방 당근 케이크. 여기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지방이라는 당근 케이크. 두 번째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표의 문구는 저지방이 아무래도 지방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지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케이크의 맛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미각을 유혹하는 당근 케이크를 넉넉하게 한 조각 잘라 드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치즈와 곱게 간 설탕을 뿌려 얄미울 정도로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 사람들이 단어에 포함된 이미지가 있겠죠. 그런데 두 제품의 열량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상표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라는 단어와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초원에 있는 사진을 줬고요. 두 번째는 맛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거가 40%나 더 케이크를 많이 사갔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단어와 이미지를 접목시켜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믹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타이틀과 또는 블로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되는 겁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블로그 이름, 그러면 어떻게 정하면 굉장히 좋을까요? 요번에 제가 블로그 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판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름을 잘 정하셨는데
좀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시길래 그 이름으로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굉장히 놀랍게 매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단어에 포함된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라. 보통 단어를 이미지화해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떤 단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싸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보통 직거래. 이런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름에 직거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만든다. 이런 단어는 어떤 단어가 주로 있을까요? 전문가라는 느낌이면 박사 또는 장인이나 명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보가 전문적이다 라면 그 전문적인 정보를 누가 쓰느냐. 블로그 이름에서 교수나 연구소 같은 단어를 쓰게 되면 정보가 전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미 사람들한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볼게요. 가구 직거래 장터라고 한번 지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제가 블로그 교육생이 이렇게 1번, 뷰 영역 1번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안 가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블로그 상호가 뭐냐면 천안 가구 직거래 장터입니다. 그러면 블로그 이름만 봐도 어때요? 직거래 장터라고 하니까 가격이 저렴할 것처럼 사람들이 이미지화 돼 있죠. 그래서 구매 문의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좀 이름이 천안의 살얼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보면 이게 가구와 연관이 된 건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건지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첫 매출도 블로그 손님이에요. 침대 사러 왔다가 소파까지, 엄마 침대까지 3조 결제했네요. 최재봉 교수님 유튜브를 밥할 때도 운전할 때도 계속 들으며 그대로 작성해봤는데 제 블로그에서 3개 정도가 제대로 된 글인 듯 합니다. 그 3개가 다 매출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굉장히 좋죠. 이거는 블로그 이름이 물론 블로그 글도 굉장히 잘 썼지만 환경이 잘 갖춰진 사례인 거죠. 자, 블로그 교육 후기를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선택하지 못했을까를 자책하며 매일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열정도 다시 불태우고 매출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희망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블로그 교육생들끼리 디프리도 하고 본인의 고민도 털어놓고 그 다음에 서로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면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블로그 글을 열심히 쓰기 시작합니다. 자, 블로그에서 매출이 올라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단순히 글이 상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도 중요하고요. 소통도 중요하고 이 3박자가 서로 맞아질 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